대체로 초등 저학년은 엄마 주도 학습해야 되고요. 중학년에서는 엄마 주도 학습에서 점점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학습으로 넘어갔다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게 문제지요. 안녕하세요. 소통현 채널의 홍성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코칭하는 부모, 줄여서 코칭 부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하는 부모 제1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부모님께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관계 어떠세요?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던 아이가 조금 크니까 어느 날부터 달라지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 말보다 친구들 말을 더 잘 듣는 듯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 사춘기? 아니야 반항기인가? 그 북한도 쳐내려오기 어렵다는 중2병인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때는 반드시 엄마 주도 학습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 주도 학습에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초등 저학년은 엄마 주도 학습해야 되고요. 중학년에서는 엄마 주도 학습에서 점점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학습으로 넘어갔다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게 문제지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엄마 주도 학습에서 학원 주도 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지요. 다시 다른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 적어도 이게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지속돼야 되죠. 근데 부모님께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아이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의 성적인가요? 아니면 진로 문제? 아니면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무수히 많은 부모 교육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이런 걸 물어보곤 합니다. 많은 분들의 답이 세 가지 정도로 갈려요. 저학년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가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진로 문제에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진로에 답을 주시는 분 많으세요. 목표, 비전 다 그 영역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달라져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관계, 진로, 이런 거 다 넘어서 이제 성적이 중요해. 등수, 석차, 등급 이걸 강조하시는 시기가 또 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시나요? 이게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거. 고등학생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성인이어도 관계없어요. 그 순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과 진로와 관계가 충돌하면 뭘 먼저 선택하라? 무조건 관계를 선택하셔야 돼요. 관계가 풀려야지 그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아이가 생각을 더 할 수 있고 성장을 해나가면서 진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진로가 잘 설정이 되고 설계가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한 성적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이걸 이 순서대로 해내는 부모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칭하는 부모, 줄여서 코칭 부모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주도 학습과 코칭 부모와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자기주도 학습의 전제 조건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가 좋아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자녀가 주도력이 있어야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자기주도라는 말, 자기주도 생활이 돼야 되고요. 자기주도 생활이 돼야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되려면 아이가 스스로 주도력이 있는 아이로 성장해야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전제 조건은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절대로 자기주도 학습이 불가능해요. 자존감이 높아야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성적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전제를 모두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코칭 부모, 코칭하는 부모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코칭 부모의 방법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 자녀 관계가 어렸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점점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또는 회복하는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마음을 여는 인정과 칭찬. 이것도 다 기법이 있어요. 잘못된 칭찬, 우리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칭찬도 있다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아이를 생각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질문 기법이 있어요. 네 번째, 전달되는 말하기 기법, 메시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지적을 하면, 비판을 하면, 비난을 하면 자존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코칭 부모의 방법은 자존감을 높이는 지적의 기술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는 훈육의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또 자녀가 부모를 믿게 하는, 믿음을 받는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함께 고민하는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사회,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 진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그 미래사회와 진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은요, 그런 진로를 우리가 설계하는 또는 이루고자 하는 또는 희망하는 진로를 이뤄나가려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겠죠. 바로 코칭 부모의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첫 시간이었으니까 큰 틀에서의 코칭 부모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알려드리는 정도 하고요. 추후에 이 부분 하나하나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이미 별도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고요. 진로 부분도 신산업의 유망직업 소개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코칭 부모 시간 되는 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연 채널의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